부산가톨릭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복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컴퓨터 정보 명품 인재를 양성합니다. 컴퓨터정보공학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AI, IoT 및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을 교과과정에 배치하여 혁신적인 SaaS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의 극대화를 위해 1인1 실습 인프라 제공, 소수정예 책임 교수제 시행, 맞춤형 상담 진로 지도, 개발자로서의 역량 인증 체계 마련 등을 지원하고 졸업 이후에도 취업 및 신기술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이용해 장애인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함께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4차 산업혁명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과목들로 2022학년도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저학년은 기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전통적 교과로 구성하고 고학년은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 취업의 핵심 기술인 프론트엔드, 백엔드 프로그래밍, 코딩 테스트를 위한 알고리즘 등의 교과와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 IoT,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포렌식 등의 교과로 구성하였습니다. IT 취업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과목들로 구성하여 컴퓨터 정보공학과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IT 분야는 대학 교육 내용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최고 사양의 기자재, 최신 기술 교육과정, 교수의 밀착 지도가 핵심이며 이 세 가지가 그 갭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입학생을 위해 고가의 AI 서버와 딥러닝 학습이 가능한 고사양 PC 실습실 및 디지털 포렌식 실습실을 구축하였고 학생 1인당 1동아리 프로젝트 운영으로 소규모 학생들과 초밀착 지도교수제를 운영합니다. 이미 학생들의 동아리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경징대회, 화이트 해커 양성 프로젝트 등 다양한 대회와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우수한 수상 실적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컴퓨터 정보공학은 4차 산업 ICT 기술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로 취업과 창업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의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SK텔레콤, NC소프트, 넷마블, KT연구소, 정부공고기관, 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졸업생이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입학하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저희 과가 4차 산업혁명 중심에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5G, 로봇, 반도체 같은 것들의 기본이 되는 수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뿐만 아니라 공모전, 논문 같은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순위권 안에 들어 수상도 매년 하고 있답니다. 이 덕분에 연세대학교에서 석사과정도 진학했고 연구원으로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런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모비스 연구소에서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제 주변 선후배 동기들도 동국철강그룹 IT, BNK그룹 IT, NC소프트, KT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희 학과 교수님들을 따라 성실히 학업과 자기개발을 하면 기업에서 원하는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어요. 이런 커리어들은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 좋은 회사, 원하는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진리, 사랑, 봉사.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참된 봉사자 양성의 요람, 부산가톨릭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가톨릭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교수 김민호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을 활용한 AI 기술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AI 기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공 체험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간단한 개요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정을 하고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파이썬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간단한 개요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3번의 산업혁명을 거쳤고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등으로 촉발되는 지능화 정보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는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 사고방식이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지는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이러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실현할 수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기술 중에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즉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사용하는 한국어나 영어와 같은 자연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 기술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몇 줄의 코드만으로도 엄청난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파이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공체험 행사 전에 저희가 체험에 활용할 파일하고 그 다음에 구글 계정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인터넷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검색 엔진에서 콜앱이라고 검색을 할게요. 콜앱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이 콜앱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콜앱은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이 환경을 이용을 하면 파이썬을 직접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계정을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계정을 입력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계정 만들기를 누르셔서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미 계정을 만들어 두라고는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전부 계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접속이 완료되고 나면 이런 작은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업로드에서 파일 선택을 누르고 저희가 미리 나눠드린 파일 중 인공지능 소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콜앱 환경에 업로드가 되고 바로 저희가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인공지능 기술은 총 4가지입니다. 얼굴 인식, 텍스트 인식, 기계 번역, 음성 합성입니다. 얼굴 인식부터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화살표를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얼굴 인식을 위한 도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파이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쉽게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도구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 중에서 얼굴만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여기에 있는 화살표만 누르게 되면 실제로 얼굴 인식이 끝나게 되는데, 일단 얼굴 인식에 사용된 사진을 먼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파일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역시나 나눠드린 파일 중에서 방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사진에서 얼굴 부분만 인식하는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약 5초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인식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때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두 번째는 텍스트 인식입니다. 텍스트 인식은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인식하고 그다음 실제로 문자열이라고 하는 글자를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줄여서 우리가 OCR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광학 문자 인식의 약자 OCR이라고도 합니다.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역시나 이미지 사진을 하나 올릴 건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일에서 파일 버튼을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북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을 열겠습니다. 자, 북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한번 읽어와 볼게요. 참,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일단 해당 도구를 사용하겠다라고 불러와야 됩니다. 불러오고 나서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방금 우리가 업로드한 사진이 보여지게 됩니다. 혹시나 따라 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도우미 학생들이 지금 옆에 있어요. 그래서 도우미 학생들에게 손 들어서 한번 봐달라고 하세요. 이미지가 불러와졌고 이제 여기에서 글자를 한번 추출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OCR 기능이 돌아가고 이미지에서 글자가 추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계 번역이라고 해서 기계가 언어를 번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식한 것은 영어였는데 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바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죠. 실제 3개의 명령어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기능이 구현이 됩니다. 마지막은 음성 합성인데요. 음성 합성이라는 것은 텍스트를, 그러니까 글자를 음성어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앨리스는 앉아서 매우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라는 문장을 넣었는데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이 글자를 음성 파일로 변환을 했어요. 변환된 결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앨리스는 앉아서 매우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사용은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음성 합성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한번 체험해 봤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들을 좀 잘 다루기 위해서는 파이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럼 함께 파이썬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에서 새 노트를 눌러서 새로운 콜앱 환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기본 문법 몇 가지만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무언가를 출력하고자 할 때 print라는 명령을 넣고 내가 출력하고 싶은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적은 다음에 실행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1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코드를 눌러서 새로운 입력칸을 만들고 이번에는 문자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헬로우라고 출력을 해 볼 건데요. 이때 헛다운표를 눌러서 그 사이에 헬로우라고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헬로우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값을 출력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특정 값을 저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 볼게요.
VAL value라는 거의 약자로 넣고 여기에 숫자 1을 저장을 한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value에 저장되어 있는 1이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출력이 있으면 입력도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입력한 것을 출력하려고 한다. 자, 그럴 때는 일단 입력을 저장할 곳을 하나 만들고요. 다음 input이라고 적은 다음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나와요. 여기에 제가 안녕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VAL이라고 하는 value라고 하는 공간에 안녕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걸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어때요? 방금 입력된 안녕이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파이썬의 기본 문법이고요. 오늘 체험은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같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파이썬에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노트를 누르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파이썬에서 도형을 그리려면 일단 그리기 도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느낌표, pip, install, colab, turtle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실행을 하면 파이썬 그리기 도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 설치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으니까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 다시 코드를 눌러서 from colab turtle import 별표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누를게요. 자, 실행이 되고 나면 이제 그리기 도구를 초기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int까지 입력되고 나면 자동으로 initialize turtle이라는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엔터 키를 누르고 괄호만 눌러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북이가 나타나요. 이제 이 거북이를 움직여서 우리가 도형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일단 정삼각형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거북이가 앞으로 일단 100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5R까지 누르고 포워드를 선택을 해서 100을 누르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행을 할 때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단축키를 써 볼게요. Shift 엔터 키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 거북이가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정삼각형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서 다시 전진을 할게요. 정삼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120도니까 오른쪽으로 120도를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100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커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실행만 됩니다. 이렇게 거북이가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서 전진을 하면 되겠죠. 라이트 120 그리고 포워드 100이라고 한 다음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거북이가 앞으로 100 오른쪽 회전해서 다시 앞으로 100 오른쪽 회전해서 앞으로 100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정사각형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정사각형을 그리려면 총 4번을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회전을 할 때는 90도 회전을 하면 됩니다. 직접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잘 안 되는 분들은 옆에 있는 도우미 학생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사각형이 그려졌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앞으로 100 이동을 하고 90도 회전, 또 100 이동하고 90도 회전, 또 100 이동하고 90도 회전, 그 다음에 또 100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나는 흰색으로 그리기 싫다, 색깔을 넣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색상을 바꾸는 방법은 Initialize Turtle 밑에 Color라는 명령어를 하나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하는 색깔을 넣으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Red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거북이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색깔을 바꾸고 다양한 도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파일에서 노트 열기를 누른 다음 업로드에서 파일 선택을 누르고 얼굴 인식하기라는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업로드가 되고 나면 제가 미리 작성한 코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똑같이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실행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세션 관리라고 나오면 저희가 실행을 했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실행을 누릅니다. 지금 활성 세션이 많다고 하니까 전부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얼굴 인식 도구가 설치가 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설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설치가 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에서 얼굴 인식을 할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저희는 이 부분만 수정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인식하고자 하는 사진의 위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치는 끝났고요. 내가 인식할 사진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방탄소년단을 검색을 해서 이미지에서 이번에는 이 사진을 한번 인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방금 우리가 내려받은 사진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 여기에 점 3개가 보이는데 그것을 클릭해서 경로, 그러니까 파일의 위치를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필요 없으니까 닫고 이 위치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 경로가 복사가 돼요.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내려받은 사진이 이렇게 뜬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얼굴 인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여기 파일의 위치를 아까 복사해 둔 걸로 넣을게요. 컨트롤 V를 누르면 경로가 다시 덮어 씌워지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고 나면 문제가 없을 경우에 실행이 되고 나면 인식이 다 된 거예요. 인식한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지금 이렇게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총 7명의 멤버 중에서 4명 밖에 인식이 안 됐죠. 그 얘기는 요 3사람이 얼굴이 배경하고 색깔이 비슷하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파이썬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얼굴 인식 도구가 있고요. 혹은 많은 연구자들이 직접 그러한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사진에서는 어땠나요? 얼굴이 잘 인식이 되나요? 만약 잘 되지 않다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분야에 진출을 해서 저희 컴퓨터 정보공학과에 오셔가지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따라하지 못한 분들은 옆에 도우미 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